영주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그러나 너무 디테일하지 않게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청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 종교 이민, 아니면은 체육 특기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취업 이민입니다. 근데 취업 이민을 하는 절차가 몇 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이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취업 이민,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게 취업 이민이다. 예, 이거 100% 맞습니다. 그리고 또 100% 틀립니다. 야, 헷갈리시죠? 100% 맞고 100% 틀리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그러면은, 일단 영주권 취득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알아야지 왜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기 전에, 비자의 종류 중에 H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 거기에 따르는 배우자는 H4가 됩니다. 이 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이나 아니면 석사를 졸업한 그런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나오는 비자가 H 비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12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은 해당 자기가 일을 했던 1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직종에 대한 H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H 비자는 3년에 한 번씩 2번에 걸쳐서 갱신을 하고 6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게 H 비자입니다. 자, 제가 요 미리 H 비자를 설명드린 이유가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얘기하도록 해서, 그럼 영주권 취업 이민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하나 있는데, 회사라기보다도 그냥 주유소라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주유소에 어떤 포지션에서 사람을 구하는데, 그 포지션은 뭐냐 그러면은, 기름을 맛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름을 맛을 보고 이게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이게 등유인지를 구별하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종이 사람이 참 이게 뽑히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귀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사람이 또 한 가지 이유는 참 기름 맛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고된 일이라 사람이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주유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이제 광고를 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름 맛보는 사람
뭐 모집합니다. 근데 참 이 기름 맛보는 그 직종이 이게 대학교에도 이게 학과가 있을 정도예요. 막 석사까지 있을 정도 막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주인이 광고를 냅니다. 광고를 내서 뭐 기름 맛보는 사람 구합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내겠죠. 그럼 사람이 오면은 뭐 면접도 보고 하는데 뭐 사람이 와야지 면접을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와요. 3일, 일주일, 2주, 3주 기다려도 안 오는데, 그러다 어떤 한 명이 왔어요. 아, 나는 휘발유 이거 기름을 맛보는 그 학과를 졸업했는데 석사까지 있다. 아,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겁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일단은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있든 미국 내에 있든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불법 취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제부터 취업 이민의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 사람하고 먼저 합의를 봐야 되겠죠. 내가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테니까 일을 하겠냐? 그러면 이 사람이 좋다,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바로 뭐 합의 봤다 해서 바로 시작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그 주유소 주인은 먼저 그 노동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면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내가 이 직종에서 이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광고를 냈는데 정말 사람이 안 오더라. 근데 그 광고를 내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아니면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왔는데, 지금같이 어떤 사람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인 겁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도 아닌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게 되는데, 아까 광고를 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에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노동부에다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근데 이게 증명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을 한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니까 아주 싼 그 임금에 뭐 노동 착취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법적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스폰서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직종에 어떤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얼마를 받더라라는 그런 임금이 정해진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에 맞게끔 적정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 서류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직에서 이만큼 주더라는 것을. 그거를 또 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웨이지 측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 직종에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측정을 해서 그 금액과 같이 그 노동부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제 영주권 진행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노동 허가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광고. 두 번째 그 사람의 임금에 대한 그 프리벨링 웨이지 측정. 세 번째, 이 두 개의 서류를 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아까 그 석사학위를 구한댔으니까 이 사람 석사학위가 있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록한 그 내용과 함께 노동부에다가 이 사람을 내가 고용을 하겠으니 고용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세요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고용에 대한 허가서인데 레이버 서티피케이트 LC가 됩니다. 근데 이 LC가 그 진행되는 과정이 짧게는 뭐 며칠, 일주일 만에 나올 수 있는데 정말 길면은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광고가 보통 한 달 반, 웨이지 측정이 뭐 한 달에서 2달, 뭐 제가 했을 때 경우입니다. LC가 한 1년 정도, 벌써 이것만 해도 1년 반 이상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LC가 허가가 나면은 그 다음에 절차가 그럼 당신이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을 주겠다는 그 측정에서 그 동네에서 뭐 8만 불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당신 그 스폰서 하겠다는 사람이 8만 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뭘로 증명하느냐? 스폰서를 하겠다는 사람이 작년도나 아니면 그 전전년도에 기록했던 매출에 대한 세금을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본 형태라든지 뭐 세금을 얼마나, 매출을 얼마나 올려서 세금을 얼마를 보고했다는 그런 금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1년에 8만 불, 책정됐던 8만 불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단계냐면 I-140이라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이 회사가 그 고용되었을 경우에 임금을 줄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번으로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임금 줄 능력도 되고 다 되는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또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대학에 기름을 감별하는 학과에 석사학위가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당 국가에서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확인은 이제 FBI를 거쳐서 신분을 조회를 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만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딸린 가족들까지 영주권을 다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까지 같이 이제 FBI에서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딸린 식구들은 누가 스폰서를 하느냐, 영주권? 그 딸린 식구들의 영주권 스폰서는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주 신청자가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 신청자가 영주권 스폰서를 하면서 자격이 미달이 된다, 진행 중에, 그러면은 그 가족들 아무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영주권을 진행을 해서 합법 영주증이 남았는데 영주권을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불법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든지 해서 합법적인 상태로 받지 않았다, 적법한 절차에서. 그러면 그 사람만 영주권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주 신청자 이외에 가족들 영주권까지 그냥 다 취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신청자의 착용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신분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게 되면은 그게 I-485라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워크퍼밋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워크퍼밋이 정말로 이제 실제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허가증이 되는 겁니다. 그 허가증을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가증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주권 카드가 성인이 나면은 이 사람들이 영주권을 줘 하면 이제 영주권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전 단계에 하나 더 인터뷰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요게 영주권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인데, 자, 요것이 바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통한 영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업 이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 혹시 막연하게 취업 이민이니까 미국 가서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라는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첫 번째에 100% 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H1B 비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H1B 비자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H1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H1B 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별개의 길인 겁니다. 별개예요. 전혀 상관없는 별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에 내가 H1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영주권으로 가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H1 비자는 3년에 한 번씩 2번을 갱신을 하고 영주권을 진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 한국이나 해당 국가로 돌아가야 되는데, H비자들은 6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겠죠. 대신에 그것도 약간의 제약이라 하면 제약이랄까, 약간 자격 조건들이 또 따로 또 부수적으로 있는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H1 비자를 내가 받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 요게 또 영주권자 스폰서를 해주기 위해 첫 번째에 시작되었던 미국에서 이런 사람이 없더라. 요 조항이 H1에도 똑같은 조항으로 걸려요. H1 비자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은 아니지만 6년간이라도 이 비자를 통해서 이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대신에 영주권 스폰서가 아닌 취업이민 비자라는 H비자로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에, 어차피 그 회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직종이 없기 때문에 H1 비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1 비자가 끝나고 돌아가느니 이 사람한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똑같이 거쳤어. 어차피 H1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H 비자로 그 회사를 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과 그 사람이 맞으면 서로 진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절차로서 H1을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광고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합니다. H 비자와 취업 영주권은 별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주권을 스폰서 해준다는 거는 미국인 경우에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외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을 사람들 중에서 업주가 원하는 직종에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영주권을 받은 다음부터 일을 해라,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부터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워크퍼밋이 영주권 받기 얼마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퍼밋을 받는 순간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H1 비자도 일을 할 수 있고 워크퍼밋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길 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H1 비자가 워크퍼밋이 나오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할 거냐, H1 비자를 할 거냐. 근데 이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워크퍼밋을 선택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H1 비자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워크퍼밋을 일을 하는데, 근데 워크퍼밋이 나왔던 순간은 영주권이 확실하게 생겨난 단계가 아닌 겁니다. 확실하게.
근데 만약에 워크퍼밋을 선택을 하고 일을 하다가 H1을 버렸을 경우에 승인이 안 나면은, 영주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H1 비자를 버렸거든요. 한국 돌아가야 돼요. 끝나면은. 근데 그 기간이 만약에 H1 비자 뭐 한 3년 만에 영주권 프로세스 했는데 결과가 디나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3년 동안 또 다른 그 회사를 찾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진행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 비자를 버리지 않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사람이 있냐? 100% 워크 퍼밋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영주권을 받을 사진이, 워크 퍼밋을 받고 난 다음에 100% 영주권을 받을 것 같다. 정말 이거는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H1을 버려도 돼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H1을 갱신해야 되는 경우와 영주권이 나올 경우가 아슬아슬하게 막 이렇게 두 개가 막 겹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H1 하지. 예, 하면 되는데, 연장할 때 들어가는 이 변호사 비용부터 해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몇천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1, 20불도 아니고 1, 200불도 아니고 몇천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대부분이 나오는데 정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워크 퍼밋보다 H1을 가진 상태에서 워크 퍼밋을 선택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거기서 영주권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H1이 없어지는 거죠. 한 번에 두 가지 신분은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그 취업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정확하게 취업이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종교 이민이라든지 뭐 현재 초청 이민이라든지 거의 비슷한 절차가 하는데, 대신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주체가 누구냐? 종교는 당연히 뭐 종교 기관이 되겠죠. 뭐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종교의 종교 단체가 될 것이고, 형제 초청은 형제 자매는 말 그대로 가족들이 초청하는 거죠. 그게 초청입니다. 그럼 뭐 주자 이민, 이투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투로 신청한 신청자 본인은 영주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취업을 통한 취업 이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